10조 달러.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가총액이죠. 현재 세계 최대 기업 엔비디아. 다들 여기가 제일 먼저 이 고지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거의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작은 기업이 정말 어쩌면 엔비디아를 제치고 먼저 10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상당히 도발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 바로 오라클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이 오라클, 현재 시총 순위가 12위거든요. 이 회사가 AI 칩 제국의 황제 엔비디아를 넘어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지 그 근거들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약간 뭐랄까 거대한 빙산의 아래쪽을 탐사하는 그런 기분으로요. 오늘 우리가 찾아낼 건 단순히 누가 이기냐 이게 아니라 무엇이 기업의 진짜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가 여기에 대한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의 그 표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흐름 변화를 감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표면적인 규모나 매일 나오는 헤드라인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아주 흥미로운 사례예요. 특히 오라클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미래 수익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주잔고, RPO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이런 대담한 전망에 강력한 근거가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영광보다는 미래의 약속, 이걸 봐야 하는 경우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 판도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 AI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요. 게다가 앞으로 5년간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무려 5조 2천억 달러가 투입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면서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10조 달러 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해요. 이쯤 되면 다들 결국 엔비디아겠지 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물론이죠. 엔비디아의 기술력, 또 시장 지배력, 이거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막대한 투자가 예정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영원한 독주라는 건 없죠.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변수가 바로 경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성장률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미 브로드콤이나 AMD 같은 경쟁사들이 꽤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이 AI 칩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죠. 분석가들 중에는 엔비디아의 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제 슬슬 정점을 지나서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오라클이라는 어쩌면 좀 예상 밖의 도전자가 딱 등장하는 거죠. 오라클 주가 이게 2025년에만 76%나 급등했어요. 같은 기간에 엔비디아가 36% 올랐으니까 오히려 상승률은 더 높았던 거죠. 물론 현재 시가총액은 한 8,350억 달러, 세계 12위 정도니까 엔비디아하고는 아직 체급 차이가 꽤 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어떤 동력으로 이 회사가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좀 파헤쳐보죠. 네, 오라클의 핵심 성장 엔진은 역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입니다. 오라클은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쫙 깔아놓고 이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또 각국 정부, 그리고 다양한 AI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AI 모델 훈련이나 추론 같은 이런 고성능 포기팅 작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분야 수요가 지금 오라클의 공급 능력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계약 문의가 밀려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폭발적인 수요가 눈에 딱 보이게 나타나는 지표가 바로 수주잔고, 아까 말씀드린 RPO,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입니다. RPO는 계약은 이미 했는데 아직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진 않아서 매출로는 안 잡힌 말 그대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의 총합입니다. 미래 실적을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선행지표인데 오라클의 이 RPO 증가세가 정말 경이적입니다. 회계연도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오라클 RPO가 무려 4,550억 달러였어요. 4,550억 달러요? 와... 네, 1년 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359% 폭증한 겁니다. 359%? 네, 특히 이게 재밌는 게 세 곳의 각기 다른 고객과 체결한 4건의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 이게 이 엄청난 증가를 이끌었다고 해요. 이건 미래 매출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야, 4,550억 달러. 이것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1분기 실적 발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오라클이 오픈 AI랑 앞으로 5년간 무려 3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난 뉴스였죠. 이 계약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와, 이 계약 하나만으로도 RPO가 단순 계산해도 최소 7,500억 달러는 넘어서는 거고, 일부에서는 뭐 잠재적으로 1조 달러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추정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오픈 AI 계약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실제로 오라클 경영진이 지난 9월 실적 발표 때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적인 수십억 달러 계약들이 마무리되면서 RPO가 곧 5천억 달러를 넘을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 오픈 AI 계약은 그 발언 이후에 터져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요. 3천억 달러짜리 계약이라니. 와, 상상하기도 힘든 규모입니다, 정말. 네, 이 계약의 의미가 단순히 금액만은 아니에요. 지금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플레이어가 오픈 AI잖아요. 그 오픈 AI가 오라클 인프라를 선택했다는 건 오라클의 기술력,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뢰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라클의 미래 수익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탄탄하고 거대해지고 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오라클 성장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또 다른 엔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는 게 바로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같은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의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도 오라클의 고성능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죠. 오, 경쟁사 클라우드 안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뭐랄까, 경쟁사의 운동장에서 자사의 최고 인기 상품을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에 얽매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클라우드를 쓰고 있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그 강력한 성능 그리고 안정성,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고객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아하, 약간 고객 락인을 피하면서도 오라클 기술은 쓰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를 노린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정말 가히 폭발적입니다. 회계연도 2026년 1분기에 이 멀티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29% 급증했습니다. 1,529%요? 와, 잘못 들은 줄 알았네요. 네, 엄청난 성장세죠. 그래서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오라클이 현재 34개인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71개까지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존 고객 지키는 수비 전략이 아니라 경쟁사 영역까지 파고들어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인 셈이죠. 성장률 자체가 이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와, RPO 359% 증가, 멀티클라우드 DB 매출 1529% 증가, 정말 놀라운 숫자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연도 2026년 1분기 오라클의 전체 매출 성장률은 12%였단 말이죠. 물론 12%도 견조한 성장이긴 한데 방금 들은 RPO나 멀티클라우드 DB 성장률에 비하면 아직은 좀 속도가 더뎌 보이기도 해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RPO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차 때문에 현재 매출 성장률만 보면 오라클의 잠재력을 좀 과소평가하기 쉬워요. RPO라는 게 미래에 발생할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된 서비스가 실제로 고객한테 제공되고 그 대가가 청구되면서 점진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계약 시점과 실제 서비스 제공, 매출 인식 시점이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RPO의 이 폭발적인 증가는 당장의 매출 성장률보다는 몇 분기 혹은 몇 년 뒤에 매출 성장이 아주 극적으로 가속화될 거다. 이걸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이 막대한 계약 물량이 앞으로 성장 곡선을 아주 가파르게 끌어올릴 거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미래 성장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네요. 네, 여기에 시장 전체의 성장 전망도 오라클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이게 2034년까지 연간 5조 1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 이 중에서 AI 관련 클라우드 시장은 그중에서도 3조 7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5조 달러 시장에 AI만 3.7조 달러. 와,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군요. 그렇죠. 오라클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자기들의 그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오라클이 확보한 RPO 규모만 해도 향후 3개월의 연도 동안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매출 합계보다도 훨씬 큽니다. 3년치 예상 매출보다 RPO가 더 크다고요? 네, 여기에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계약들, 오픈 AI 같은 계약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오라클의 성장세는 현재 예상을 뛰어넘어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와, 그렇군요. 반면에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엔비디아는 워낙 지금 성장률이 높으니까 그 기저 효과도 있고 또 경쟁 심화 가능성 때문에 현재 같은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점차 좀 완만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마치 로켓처럼 수직으로 쏘아 올리던 그래프 기울기가 조금씩 이렇게 눕는 그림,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한쪽은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재의 거인 엔비디아. 다른 한쪽은 미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는 막대한 수주 잔고를 쌓아 올린 도전자 오라클. 이 구도 속에서 어떻게 오라클이 10조 달러 레이스에서 역전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걸까요? 이 분석은 몇 가지 좀 핵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첫째, 오라클 매출이 회계연도 2028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40%씩 성장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연평균 40%요?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회계연도 2028년 예상 매출이 한 1,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연 40%씩 큰다고 보면 2033년에는 연간 매출이 약 6,45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연평균 40% 성장. 물론 엄청나게 공격적인 목표죠. 하지만 아까 살펴본 2034년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5조 1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전망, 그리고 오라클의 그 막대한 RPO, 이걸 고려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RPO가 워낙 크니까 그게 실현된다면 아주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둘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가정입니다. 현재 오라클 주식은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걸 기준으로 약 14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PSR 14배. 네, 여기서 PSR은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죠.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 1달러당 시장이 얼마의 가치를 쳐주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만약에 아까 첫 번째 가정처럼 오라클 매출 성장이 RPO에 힘입어서 실제로 극적으로 빨라진다. 그러면 시장은 오라클의 성장성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SR이 현재 14번보다 높은 16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죠. 아, 성장률이 높아지면 시장 평가, 즉 PSR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PSR 16배에다가 아까 2033년 예상 매출 6,450억 달러를 곱하면 오라클의 시가총액이 약 10조 3천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와, 10조 달러 돌파. 네, 이론적으로 10조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성립하는 거죠. 반대로 엔비디아의 경우 만약에 정말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 즉 PSR이 다소 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라클은 매출 성장 가속화랑 밸류에이션 확장,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엔비디아는 성장 둔화랑 밸류에이션 하락 가능성, 이게 맞물리면서 이 10조 달러 레이스에서 오라클이 엔비디아를 추월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물론 여러 가정이 깔려있는 시나리오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라클의 그 폭발적인 수주잔고 RPO가 계획대로 미래의 실제 매출 성장 급증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시장이 이 눈부신 성장을 인정해서 더 높은 가치, 즉 PSR을 매겨준다면 현재로서는 좀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엔비디아보다 먼저 10조 달러 시가총액 고지를 밟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판도만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 이 RPO라는 변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극적인 반전 시나리오인 셈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본 내용은 단순히 오라클이 엔비디아 이길 수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규모는 작지만 RPO라는 아주 강력한 미래 엔진,
그리고 전략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포지셔닝, 이걸 통해서 오라클이 이론적으로는 10조 달러 경쟁에서 예상 밖의 승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점을 좀 시사할까요? 저는 기업을 바라볼 때 현재 실적이나 언론의 주목도 이런 거 넘어 있는 RPO 같은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 지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기업의 미래 궤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숨겨진 보물은 바로 이 미래 가치를 읽는 눈이 아닐까 싶네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 분석에서도 경쟁 심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앞으로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은 정말 더욱더 치열해질 겁니다. 이 경쟁 구도가 오라클과 엔비디아 이 두 거인의 운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AI 시대를 떠받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그 핵심 연산 칩의 역할과 오라클이 제공하는 대규모 인프라의 역할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핵심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아, 칩이냐 인프라냐. 그렇죠. 어쩌면 인프라의 중요성이 칩의 중요성을 넘어서는 시점이 올 수도 있을까요? 이 거인들 사이의 경쟁, 그리고 AI 스택의 어느 계층, 어느 부분이 미래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은 앞으로 기술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